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있죠. 먼저 이제 항고심이 인용된다면 컷오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경선 다시 해야 되는데 기각된다 하더라도 우리 당의 공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 대표는 저에게 국회로 와서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서 함께 싸우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당 대표의 제안이 의미가 있으려면 먼저 8인 경선이 복원돼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 대표로서 책임지고 공정한 경선 절차를 복원해 주십시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의힘 대구시장 본경선에 진출할 사람 누구인지 후보자 2명 잠시 후에 이제 오후 2시에 결국 발표됩니다. 자, 6.3 지방선거 이제 47일 남은 시점이죠. 후보자 확정도 아니고 이제 본경선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좀 제대로 시작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계속 뛰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치러지는 본경선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저는 일단 이번 본경선에는 각종 지표에서 앞서고 있는 추경호 의원이 네. 무난히 결선, 그러니까 본경선에 진출할 것이라고 보고 다른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지금 추세만 놓고 보면 유영아 의원이 조금 유리해 보여요. 네. 물론 이제 2시에 어떤 후보가 진출되는지에 따라서 제가 예측하는 게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계속해서 본인이 대구시장 후보로 뛰면서 장동혁 대표가 귀국한 이후에 단판을 지으려 할 것 같습니다. 네. 출국 전에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 보궐 출마하시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싫다고 어떤 그랬잖아요. 확답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어떤 확답을 받는 순간부터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국회 쪽으로. 본인의 네. 거취를 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피로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확답을 어떻게 해요? 이게 보궐 나간다고 당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추경호 의원이든 제가 아까 예측했던 유영아 의원이든 어느 지역구가 비느냐 그 지역구 정한 다음에 거기에는 주겠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주호영 의원은 항고심 기다린다고 하는데 항고심 결과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 건너갔다. 자, 잠시 후 오후 2시 주호영, 이진숙 이 두 사람을 제외한 어떤 사람이 이 경선 이 진출자가 될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쯤이면요. 이 시간이면은 또 진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진행 중일 텐데요. 비공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홍준표 전 시장 그동안 정치적인 거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서로 공감대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잠깐 보실까요? 시장님 말씀처럼 합리적 선의 경쟁이 정치의 본질인데 대화하고 타협하고 지금은 적과 동지밖에 없죠. 네. 지금 점점 그래 돼가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투되 감정을 섞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거의 감정적이 돼가는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양쪽이 당이 다 그래요. 왜 우리는 아닙니다. 에이, 똑같죠. 여기가 홍준표 지사의 고향 맞습니까? 네. 그분이 저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가끔씩 저한테 미운 소리도 해가지고 약간 제가 삐질 때도 있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그런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귀엽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홍준표 대표 같은 사람 보고 재밌어요.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 탈당했죠. 집 나간 남편한테 왜 나중에 시끌시끌하게 얘기하냐 뭐 이렇게 불평을 한 적도 있는데 탈당한 뒤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비판해 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김부경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 그리고 칭찬까지 했죠. 그만큼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딴 때도 아니고 지금 지방선거 47일 남은 시점에 과거에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지냈던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뭐 많은 정치적인 해석들도 뭐 가능은 해 보입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대통령께서 그 진영을 달리하는 분들과 대화, 소통의 노력을 그동안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조갑재 주필, 정규재 대표 뭐 이런 분들하고도 식사하시면서 소통하면서 네. 지금 이 민주당이 집권했지만 또 보수 야당의 목소리도 충분히 경청하려고 했고 네. 또 얼마 전에는 이 야당의 대표와도 오찬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그에 맞는 또 국정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 통합적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의 뭐 그 정치적 상황들 지방선거 때문에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이번에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또 격려하고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그런 자리로만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자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1차적으로 먼저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자리의 의미를 해석을 해주셨는데 다른 관점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 뭐 진영 통합을 위해서 홍준표 전 시장님을 이렇게 비공개로 만난다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다 믿지 않죠. 그럼 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운 시즌 2가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설이 어느 정도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고 이미 홍준표 전 시장은 김부겸 시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본인은 자유인이니까 대통령 만나도 된다. 이런 SNS를 얼마 전에 올렸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대통령이 전 대구시장 또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이 보수 진영에선 거물 정치인입니다. 네. 이분을 만나는데 어떤 메시지나 준비를 안 하고 만났을까요? 뭐 총리 지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선물 보따리 또는 메시지를 분명히 들고 만났을 것이다. 그 네. 메시지를 당장 공개하지는 못할지라도 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풍운하처럼 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논평도 하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민주당보다 더 매서운 비판도 하고 네. 또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굉장히 매서운 비판을 해왔잖아요. 네. 이런 만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번에 한번 이해운 그 의원을 통해서 진영 통합을 한다고 했다가 호되게 한번 당한 적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더 정치적인 체급을 올려서 홍준표 전 시장한테도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문이 네. 굉장히 저는 그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